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 안전수칙 위반 정리하라고 정리해! 평소에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뭔 바람이 부셨어요? 일하는 거잖아요 일. 니네 팀장님 복귀 소식이 좀 스물스물 들리더라. 그 리스트를 왜 부장님? 그 리스트 하나 올렸다고 공장에서 본사로 컴백이 돼요?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가 어쩔 건데? 어? 우리 일 좀 합시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이게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이 말 한마디에 김 부장의 운명이 다 담겨 있네요.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7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려고 해요. 6화에서 인사팀장이 20명만 자르면 본사 복귀라는 악마의 제안을 했잖아요. 김 부장이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7화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7화 초반 김 부장은 아마 공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거예요. 평소엔 관심도 없던 안전수칙을 들고 나와서 말이죠.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는 위반이야. 이것도 위반, 저것도 위반.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정리해고 명분을 만들어 가겠죠. 정은채가 평소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라고 따지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거예요. 김 부장이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척하니까 다들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김 부장이 이렇게 안전수칙 위반을 찾아다니면 직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하면 나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동료애가 무너지는 거죠. 아마 7화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공장 전체를 덮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 피하고 흡연실에서 나누던 농담도 사라지고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아요. 본사 이 팀에서까지 너네 팀장 복귀 소식 들리던데? 라고 수군거리고 송 과장은 그 리스트를 왜 부장님이라며 의구심을 품고 권 사원은 아예 대놓고 그 리스트 하나 올렸다고 공장에서 본사로 컴백이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마 7화 중반쯤 되면 공장 전체가 김 부장을 경계하기 시작할 거예요. 김 부장이 우리 자르려고 명단 만든데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죠. 김 부장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회사 전체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니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20명이 채워질까요? 결국 강제로 내보낼 사람들을 골라야 하는데 아마 김 부장은 나름의 기준을 세울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사람, 근태가 불량한 사람, 회사에 덜 중요한 사람.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정해요? 제일 가슴 아픈 건 김 부장도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인사기록부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장면, 아마 밤새 고민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아이가 셋이니까 빼고 저 사람은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아니야, 그럼 20명을 어떻게 채워? 이런 고민에 빠져서 술이나 마시면서 괴로워할 것 같아요. 인사팀장 최재혁의 태도 변화도 주목해야 해요. 처음엔 본사 복귀시켜줄게라며 달콤하게 유혹했지만 이제는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라고 대놓고 무시하네요. 김 부장이 이게 일인가? 라고 물으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고요. 이거 완전히 김 부장을 도구로만 보는 거잖아요. 더러운 일 시켜놓고 나중에 책임도 다 김 부장한테 떠넘길 생각인 거죠. 그래도 김 부장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백정태 상무한테 25년간 쌓인 한이 폭발했잖아요. 내 인생 최악의 불운은 형이 내 사수였다는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순간 김 부장은 이미 결심한 거예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게다가 아들한테 1초라도 회사에 더 붙어있을 생각을 해. 그게 부모야라고 조언하는 걸 보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죠. 아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인사하는 장면도 의미심장해요. 김 부장은 아들이 3천만 원 사기당한 걸 모르지만 그래도 5만 원밖에 못 주는 자기 현실이 초라했을 거예요. 본사로 복귀하면 연봉도 오르고 아들한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대가가 20명의 생계라는 게 문제예요. 7화 후반부는 아마 김 부장이 20명 명단을 완성해서 본사로 가는 장면일 거예요.
준비물 잘 챙겨서 오세요라는 말대로 명단을 들고 인사팀에 갔겠죠. 그런데 막상 본사 인사팀 의자에 앉아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김 부장을 보는 시선이 차갑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일이 아닌 것 같아서라는 대사가 나오는 걸 보니 드디어 깨달은 거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본사 복귀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리해고 시킨 김 부장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아산 공장 사람들은 당연히 김 부장을 원망할 거고 본사 사람들도 언제 우리도 저렇게 당할지 모른다면서 김 부장을 피할 거예요. 결국 김 부장은 아산에서도 본사에서도 외톨이가 되는 거죠. 더 비극적인 건 회사가 김 부장을 또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김 부장을 부르겠죠. 자네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말로 포장해서 말이에요. 한번 더러운 일을 하면 계속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게 회사 생활이잖아요. 아내 박하진과의 관계도 걱정돼요. 공인중개사 합격했는데 축하는커녕 돈 벌기 쉬운 줄 아냐고 화냈잖아요. 이런 김 부장이 20명 정리해고시키고 본사 복귀했다는 걸 아내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 부장 자신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원작에서는 김 부장이 결국 자진 퇴사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드라마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7화는 김 부장이 자기 선택의 무게를 깨닫는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돈과 지위를 위해 사람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는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7화 마지막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이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라고 깨달은 순간 명단을 찢어버리고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요. 이미 몇 명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부장이 끝까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양심을 선택할까요? 저는 김 부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잖아요.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죠. 오늘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 7화 본방송 꼭 확인해 보세요. 과연 김 부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 예측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뭐가 어쩔 건데. 우리 일 좀 합시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이게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